1959년 경기도의 한 국도에서 순찰 중이던 24세 여성 경찰관 김은혜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순찰차는 발견되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고 대대적인 수사에게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해결인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이 지난 후 한 오래된 터널 안에서 발견된 경찰 제복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런 실제 미스터리 사건들을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 어느 해부터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저희 커뮤니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1959년의 경기도는 새로운 천년기를 앞두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 도시들도 점차 현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람시의 작은 파출소에는 그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24세 여성 경찰관 김은혜 씨였습니다. 90년대 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찰 조직에도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었고 은혜 씨는 그 선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람시는 북한산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지역이었지만 동시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고민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젊은 여성 경찰관의 존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소장 박성호 씨 45세를 포함해 총 5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그중 유일한 여성이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김은혜 씨는 1975년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경찰관이 되는 꿈을 키웠고 1997년에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1998년 가람시 파출소에 배정되었습니다. 키 엘렉시 시센트멜의 단정한 외모, 밝은 성격을 가진 은혜 씨는 동료들과 주민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씨에게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는 남자친구 이준우 씨 26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만나 3년간 교제하고 있었으며 2년 후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미경 씨 52세는 수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은혜 씨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은혜 씨가 경찰관이 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1969년 8월 15일 광복절 연휴, 김은혜 씨는 평소처럼 오전 8시에 출근했습니다. 휴일이었지만 파출소는 24시간 운영되었고 특히 광복절 기간에는 귀성객과 관광객으로 인해 더욱 많은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아침 은혜 씨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전날 밤 남자친구 준호 씨와 전화로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은혜 씨가 너무 밝다고 말했습니다. 파출소장 박성호 씨는 기분이 좋은 은혜 씨에게 국도 순찰 업무를 맡겼습니다. 가람시를 관통하는 국도 7호선은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였으며 광복절 연휴로 인해 교통량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김순경, 오늘 77호선 순찰을 부탁한다. 관광객이 많을 테니 교통사고가 없도록 잘 살펴봐라 라고 소장이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김은혜 씨는 파출소 순찰차 경기 3차차 우유배 탑승하여 국도 77호선 순찰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게 다려진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순경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순찰 지점은 북한산 입구였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관광객으로 혼잡했고 주차 문제로 인한 작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능숙하게 교통 정리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도왔습니다. 오전 11시경에는 국도변 식당에서 발생한 말다툼을 중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과 지역 상인 간의 오해였지만 은혜 씨의 친절하고 합리적인 설득으로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전고가 되어 은혜 씨는 파출소에 정기 보고를 했습니다. 국도 77호선 이상 없습니다. 관광객은 많지만 큰 사고는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오후 2시, 김은혜 씨는 파출소에 마지막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현재 국도 77호선 청담천 지킴의 지점에 있습니다. 교통량은 많지만 정상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은혜 씨의 목소리도 평소처럼 밝고 차분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특별한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김은혜 씨의 마지막 업데이트였습니다.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던 정기 업데이트가 오지 않자 파출소에서는 은혜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김순경, 정기보고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라고 무전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999년 평범한 여성 경찰관의 마지막 근무일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시작되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후 4시가 되어도 김은혜 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파출소장 박성호 씨는 비상사태를 직감했습니다. 평소 시간 엄수하는 은혜 씨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했습니다. 전 순찰차는 즉시 국도 77호선으로 향해 김순경을 찾아라 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파출소에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색팀은 은혜 씨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30km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국도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경 마침내 은혜 씨의 순찰차가 발견되었습니다. 국도 77호선 34km 지점의 도로변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견된 순찰차를 조사한 결과 몇 가지 기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자체에는 외상이나 고장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열쇠도 꽂혀 있었고 무정이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씨의 개인 소지품이 기묘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은 조수석에 그대로 있었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은혜 씨의 경찰 수첩이 운전석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은혜 씨는 수첩을 항상 가슴 주머니에 넣어 다녔는데 왜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차량 주변을 조사해도 싸운 흔적이나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김은혜 씨가 자발적으로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경기도 경찰청 전체가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경찰관 약 50명이 국도 77호선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산과 계곡, 그리고 마을까지 모든 것이 수색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혹시 은혜 씨가 사고를 당했거나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수사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은혜 씨를 아는 주민들이 많았고 모두가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도 은혜 씨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1999년 8월부터 시작된 수사는 여러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거의 없었고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물적 증거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조난설이었습니다. 은혜 씨가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길을 잃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납치설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경찰관을 노린 범죄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몸값 요구도 협박도 전혀 없어 동기가 불분명했습니다. 셋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가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씨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은혜 씨의 실종은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최미경 씨는 남편에 이어 딸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남자친구였던 이준호 씨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약혼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은혜래 씨를 찾는 데 전념했습니다. 준호 씨는 전국의 시설을 찾아다니며 은혜 씨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나도록 은혜 씨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성 경찰관의 실종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9년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던 시기였으며 여성 경찰관이 업무 중에 실종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4세 조혜진, 24세 여성 순경, 의문의 실종, 국도, 77호선 미스터리 등의 헤드라인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여성 단체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성 경찰관의 안전 문제와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채 점차 사회의 관심도 식어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이 13년간의 미해결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가족과 연인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2012년 봄 국도 77호선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교통량 증대로 인해 기존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옛날에 사용되던 터널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 터널은 새로운 도로 건설로 인해 불필요해진 것입니다. 터널은 국도 77호선에서 약 100m 떨어진 산속에 있었습니다. 김은혜 씨가 실종된 지점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13년 전 수색에서는 철저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터널 철거 작업을 맡은 곳은 수원에 있는 한 건설회사였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김민준 씨 48세라는 소장이었습니다. 2012년 5월 10일 건설팀이 터널 내부로 들어섰을 때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150m 지점에 낡은 의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등산객이나 노숙자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경찰 제복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성용 경찰 제복이었습니다. 김 소장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터널에서 경찰 제복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제복을 확인한 결과 그것은 13년 전 실종된 김은혜 씨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김은혜 씨의 제복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터널 내부의 습도와 온도가 일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복 명찰에는 김은혜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또한 1999년식 여성 순경 제복의 특징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제복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은혜 씨의 경찰 신분증이 있었고 1999년 8월 15일자로 작성된 순찰 일지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복에 묻어있던 혈흔이었습니다. 13년이 경과했지만 과학수사로 분석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제복 발견 후 경찰은 터널 전체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길이 100m의 터널을 구석구석 조사했습니다. 터널 안쪽 깊은 곳에서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은혜 씨의 경찰 모자와 그리고 일부 개인 소지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김은혜 씨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제복과 개인 소지품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제복만 이곳에 있었던 걸까? 은혜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 발견된 제복과 혈흔에 대한 과학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의 과학 수사 기술은 1999년보다 훨씬 발달해 있었습니다.
혈흔 분석 결과 그것은 틀림없이 김은혜 씨의 것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채취한 유전자와 비교한 결과 96%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혈흔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출혈은 아니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 씨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복의 손상 상태도 분석되었습니다. 찢어지거나 심하게 싸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일부러 잘라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복의 발견을 계기로 터널 주변 지역이 다시 수색되었습니다. 13년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단서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터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에서 김은혜 씨의 경찰 장비품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건물은 1990년대에 폐업한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13년간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지하에는 김은혜 씨의 수갑, 3단봉, 그리고 무정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폐공장의 소유주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 공장은 1995년부터 최정민 당시 45세, 현재 58세이라는 인물의 소유였습니다. 최정민은 1999년 당시 그 공장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갑자기 그곳을 떠나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이것은 김은혜 씨 실종 사건과 시기적으로 일치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최정민의 과거였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에도 스토커 혐의로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정민의 현재 거주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13년 후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래된 터널에서 발견된 제복이 사건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012년 6월 15일 서울 시내에서 최정민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3년간 가명으로 살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특별히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최정민은 58세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13년 전보다 훨씬 늙었지만 여전히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첫 신문에서 최정민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 씨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봤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폐공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제시되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간의 신문 끝에 최정민은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발견한 것을 숨겨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차례로 제시되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2년 6월 18일 최정민은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1999년 8월 15일 저는 국도 77호선을 지나가다가 순찰 중인 여성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최정민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김은혜 씨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정민의 자백을 통해 1999년 8월 15일 오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후 3시경 김은혜 순경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노려 다가갔습니다. 최정민은 차량 고장을 핑계로 김은혜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절한 은혜 씨는 흔쾌히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갑자기 그녀를 덮쳤습니다.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제 차로 옮겼습니다. 최정민은 의식을 잃은 은혜 씨를 자신의 폐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곳에 감금했습니다. 최정민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은혜 씨를 3일간 감금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은혜 씨는 저항을 계속했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풀어주면 관대한 처분을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3일째, 은혜 씨가 다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정민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실수로 그녀를 세게 밀쳤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쓰러진 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정민은 은혜 씨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혜 씨가 의식을 잃자 최정민은 완전히 동요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은혜 씨의 제복을 벗겨 터널에 숨겼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은혜 씨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억 상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최정민은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혜 씨에게 가짜 이름을 알려주고 자신의 연인이라고 속였습니다. 최정민의 자백에 따르면 김은혜 씨는 머리 부상으로 인한 심각한 기억 상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심지어 경찰관이라는 직업조차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최정민은 이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그는 은혜 씨에게 넌 지연이고 내 연인이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은혜 씨는 최정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억이 전혀 없으니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정민은 은혜 씨를 폐공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산속 인적이 드문 오두막에서 13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최정민은 은혜 씨와 함께 살면서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 씨는 13년간 최정민이 만들어낸 거짓된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연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여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단편적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어머니의 얼굴, 연인과의 추억이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2012년 5월 터널에서 제복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뉴스에서 김은혜 순경 실종 사건이 다시 보도되자 최정민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혜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본 은혜 씨가 갑자기 이 사람 나 같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텔레비전에서 본 경찰관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정민은 은혜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13년간 억압되었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6월 은혜 씨는 마침내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이 김은혜이며 경찰관이었고 최정민에게 납치되어 13년간 감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기억해낸 후부터 매일 싸웠습니다. 탈출하려고 했고 저를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혜 씨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3년간의 감금 생활로 체력은 쇠약해져 있었고 산속 외딴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최정민은 은혜 씨의 탈출을 막기 위해 더욱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씨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끔찍한 13년간의 감금 생활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기억을 잃은 채 조작된 인생을 살았던 김은혜 씨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최정민이 체포된 후 경찰은 즉시 그가 말한 산속 오두막을 수색했습니다. 2012년 6월 18일 오후 산 깊은 곳에서 마침내 김은혜 씨를 발견했습니다. 13년 만에 발견된 김은혜 씨는 3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보다 10kg 이상 살이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13년간의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은혜 순경입니다. 그녀가 한 첫말이었습니다. 김은혜 씨는 즉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3년간의 감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료팀의 진단에 따르면 은혜 씨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13년간의 제한된 생활로 인한 근육 위축과 영양 실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팀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씨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8월 15일 사건부터 13년간의 감금 생활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22일 김은혜 씨는 13년 만에 어머니 최미경 씨와 재회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진 이 재회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은혜야, 정말 우리 은혜 맞니? 라고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13년간 딸을 잃은 줄 알고 살아왔던 어머니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남자친구였던 이준호 씨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은혜 씨의 구조 소식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13년 만에 돌아온 여성 경찰관, 기적의 생還등의 헤드라인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씨에게 사회 복귀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13년간 변해버린 세상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 모든 것이 낯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심각했습니다. 13년간의 감금과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은혜 씨의 복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사양했습니다. 다시 제복을 입을 용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3월 최정민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3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그 강무도한 범죄자이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정민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정민은 은혜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지만 은혜 씨는 용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014년부터 김은혜 씨는 본격적인 사회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점차 일상생활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2016년에는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박지훈 씨 40세와 결혼했습니다. 지훈 씨도 과거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김은혜 씨 사건은 한국 사회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성 경찰관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었고 1인 순찰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과학 수사 기술이 강화되었고 미해결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김은혜 법으로 통칭되는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제정되어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김은혜 씨 49세는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7살 된 딸이 있으며 가족의 사랑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성범죄 피해자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녀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매년 8월 15일이 되면 그녀는 경기도 국도 77호선을 찾습니다.
13년간의 악몽이 시작된 곳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김은혜 씨의 이야기는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1999년 평범한 순찰 중에 사라졌던 24세 젊은 여성 경찰관이 37세가 되어 비로소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잊었지만 가족과 수사관들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학 수사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1999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2012년에는 가능해졌고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인간 의지의 힘입니다. 김은혜 씨는 13년간의 끔찍한 감금 생활을 견뎌냈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13년간 기다려온 가족의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수사관들의 노력,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김은혜 씨의 의지력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실종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혜 씨의 사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서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김은혜 씨가 근무했던 가람시 파출소에는 그녀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의라는 문구와 함께 그녀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희망과 정의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희망찬 결말의 이야기로 만날까요? 여러분의 요청을 기다립니다. 김은혜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정의는 늦어질 수는 있어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13년간의 어둠을 뚫고 찾아온 빛처럼 희망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